안녕하세요. 스타트레이딩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수출 규제에 이어서 금융 규제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수급 상황은 어떠한지, 국내 증시,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갖다가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9일, 자금 회수 등을 통한 금융 부문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한국 증시와 원달러 환율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가 발표된 게 7월 1일입니다. 바로 이때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이미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었지만 추가적인 급락이 나타나고 있고 거의 연중 최저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죠. 5월의 저점 이 구간까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보이는 차트는 원엔 환율이고요. 아래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130원, 40원 이때를 전후로 해서 급등이 한 차례 나타난 상황이었었고요. 6월을 기점으로 해서 미중 무역 협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성들이 대두되면서 조금 안정감을 찾으면서 급락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7월 1일 기점으로 1180원까지 다시 올라서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원엔 환율 같은 경우도 1020원대에서 1100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었고 급락 이후 다시 반등해서 지금 1087원 정도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월 9일 시가총액 상위 주요 종목의 분봉 차트를 띄워봤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수급 부분에 대한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급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LG화학, 현대차, 특히나 오늘 바이오주,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6%, 4% 이런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 전체 시장에서 기관 매도세가 나타난 날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이랬고요. 코스닥 시장은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7.5% 급락을 했고요. HL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이 완전히 두들겨 맞는 날이었습니다. 신라젠 마이너스 11%였네요. 오늘 특징적인 거 하나는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를 보였는데 개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스마트성 머니인지 혹은 무언가 악재에 민감한 개인들이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 물량을 털고 나간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은 매수, 개인은 매도를 하는 상황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걸고 넘어간 게 반도체 수출 규제 품목 중에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입니다. 하나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의 국가별 수입 비중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리지스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91.9%를 들여오고요. 에칭가스는 43.9%, 플루오드 폴리이미드는 93.7%, 지금 두 가지 품목이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에칭가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일본에서 우리의 수출을 할 때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비중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제재를 하고 보복 조치를 하고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측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나름 수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있었는데요. 좋은 소식이 7월 9일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뉴스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화수소 공급선 확보, 포토레지스트도 확보 가능.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본 이외에 대만 싱가포르에 생산 거점을 둔 소재업체죠. 스텔라입니다. 고순도 불화수소, 즉 에칭가스를 보장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나왔고요.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회로의 모양대로 깎아내는 에칭 공정에 쓰입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에칭가스는 독성이 있어서 오랜 시간 보관이 어려운 까닭에 적시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요청과는 달리 이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스텔라는 현재 일본 정부의 최종 승인이 떨어져야 대만 등지에서 한국에 에칭가스를 수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하지만 일본이 국외 생산까지 통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거래 규제 품목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일본 현지 업체 TOK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는 생산량이 적고요. 한국에서도 생산 시설이 있어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뭐 어찌됐든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 약점을 가진 건 저희 나라인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했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인데요. 그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았었고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업체들은 미국에 있습니다.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장 이제 유사성이 높은 데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D램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그래서 주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6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급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미리 반등이 나타났다가 7월 1일 일본의 규제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급락을 했고요. 지금 이 날짜는 뭐 반등한 부분은 푸시는 안 됐지만 어쨌든 뭐 공교롭게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등을 먼저 보였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기고 있다가 지금 이제 반등을 살짝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 우려감이 완전히 사그라든 건 아닙니다. 7월 9일 가장 많이 뉴스에서 보고된 게 바로 금융규제입니다. 어쨌든 금융규제를 통해서 뭔가 보복을 하겠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일본계 은행 자금이 18조 2995억 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 일본계 자금이 들어와 있는 건 12에서 13조 원 정도. 주로 이 일본계 은행 같은 경우는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 미쓰이시모토, 미즈오, 야마구치입니다. 그래서 이 은행들이 갖는 어떤 특징들이 있죠. 국내 자금이 있는 은행보다도 자금열이 훨씬 더 높고요. 또 금리도 사실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글쎄요.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 은행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증시에서 지난해 9월 말 12조 817억 원에서 약 2조 7,822억 원이 감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 이 부분이 반영되기 전인데 이미 발을 빼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노출이 된 셈입니다. 그러나 꼭 이 부분 때문에 증시가 하락을 했다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주가 일봉 차트를 띄워봤습니다. 올해 뭐 박스권 속에 놓여 있다가 상대적으로 이제 약한 모습을 보였죠. 4만원까지 다시 한번 터치를 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47,000원까지 올라갔고 어제 급락이 나타났다가 오늘 1.58% 정도 상승.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내리막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62,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올라갔고요. 7만원에서 다시 한번 급락. 그리고 오늘 플러스 3.56%. 자, 삼성전자만 놓고 보게 되면 개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엔 최근 4거래일 동안 매도가 강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이 물량을 누가 받았느냐?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전체 시장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수급 상황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요. 지금 7월 9일까지의 순매수 현황을 갖다가 띄워봤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순매수를 보였고요. 개인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관은 누적 순매도를 보였고요. 매도한 주체는 누구냐? 보험, 투신, 그리고 연기금입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이 존재하고요. 금융투자만 강하게 매수를 했지만 보험, 투신, 연기금은 매도를 일관한 부분이 지금 누적으로 잡혀서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수급 상황이 좋지가 않죠. 개인만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반대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보였었고요. 자, 이 단기적인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외국계 자금의 어떤 이탈 부분, 뭐 증시 상황에서는 사실 이 외국인이라는 건 순수하게 뭐 일본,
미국, 영국 이런 어떤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전체 외국인이죠. 그래서 이 외국인 중에 일본계 자금이 뭐 차지하는 비중은 크진 않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뭐 외국인은 매수를 했고 기관은 매도를 했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측면이겠죠. 그래서 증시의 어떤 하락 그리고 뭐 자금의 어떤 이탈 부분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감이 존재를 하고 있고 사실상 뭐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맥락만 놓고 살펴보면 한국에 들어와 있던 어떤 은행계 자금 내지는 증시의 자금이 어떤 하나의 변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다 빠져나간다. 뭐 그런 일은 사실상 쉽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그런 어떤 우려감 때문에 오히려 국내 기관들 혹은 개인들의 이탈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뭐 이런 사항들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나름의 불매운동, 일본에 대한 어떤 나름의 뭐 대항이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시중에 지금 이제 일본 불매운동 기업 리스트가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뭐 전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니콘, 기린, 닛산, 파나소닉, 모리가나, 가네보가 있고요. 그리고 뭐 가전제품들, 카메라, 니콘, 캐논 유명하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도요다, 혼다, 닛산, 미쓰비시, 마스다, 마스시다, 스바루, 이시즈. 지금 뭐 한국 자동차 수입차 시장에서도 도요타나 닛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이제 순위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7월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뭐 오토바이 제품도 있고요. 타이어, 브리지스톤, 던롭, 요코하마, 토요, 음향기기도 캐누드, 파이오니어. 뭐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일본의 어떻게 보면 유명 제품들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생활 속에서나 또 뭔가 먹거리 내지는 또 이런 어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일 수 있는데 원론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거는 하나의 일종의 글쎄요 뭐 제가 이런 말을 함부로 드리기는 어렵지만 영향이 크진 않을 수 있다는 부분 결국은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반도체 부분 그리고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잘 원만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해외에 나와 있는 어떤 자금 여력 면에서는 거의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교적으로 뭔가 풀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지고 들어가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뭔가 감정적으로 내지는 이번에 야베 정권에서 내세운 게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라는 게 뭐 기정화된 사실인데요. 국내에서도 이 부분을 뭔가 이용하기보다는 정말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어떤 생활들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또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들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벌써 겪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2, 3개월만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하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경제적 이슈, 또 위기라면 위기일 수 있죠. 이런 측면들이 정말 위에 계신 분들이 현명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봤다시피 결국은 경제 규모가 더 큰 나라, 내지는 그런 어떤 원천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일어난 전 측면들이 사실 지금 여론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뭔가 해결이 될 듯한 그런 어떤 여론이 사실 조성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외교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머리를 잘 써서 하나를 내줄 수 있다면 내주고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힘을 내야 되겠죠. 예, 일본 정말 이러다가 한번 큰 코 다치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